자, 다음은 산업안전법령상의 폭발 위험 장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스 폭발 위험 장소와 분진 폭발 위험 장소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먼저 가스 폭발 위험 장소에는 0종, 1종, 2종 이렇게 나눕니다. 0종 장소는 저는 이것을 예를 이렇게 들어봅니다. 꼭 그렇다 한 것은 아니지만은 우리 차를 다들 승용차 있습니다. 그죠? 승용차가 주유소에 기름을 넣습니다. 주유소 가면 휘발유 냄새가 나죠. 우리 기름 탱크가 있는 주위는 어디 없이 유증기가 이 대기에 구름처럼 모여 다닙니다. 그것이 정전기에서 스파크해서 폭발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혹 방송에 보면은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다가 정전기에 의해서 폭발 사고가 일어났다라고 방송을 한두 번 나온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도 이 유증기라는 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가스와 기름 같은 있는 데는 그것이 액화가스가 기화되어서 기체 상태에서 공기 중에 이렇게 떠도나 다닌다 이 말입니다. 그러한 장소가 우리가 주유소의 지하에 땅 밑에 탱크가 거기는 항상 지속적으로 장기간 위험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러한 장소를 0종 장소로 보고 그 다음에 그 지하 탱크에서 그 계류기를 합니까? 거기서 올라와서 우리가 자동차 후드 노즐을 차에다가 주입합니다. 거기 장소를 우리가 1종 장소로 보고 1종 장소는 존재하기 쉬운 장소죠. 가스, 전기 같은 게. 그 다음에 2종 장소는 기름을 넣을 때 단시간 존재한다. 이렇게 이해해도 어떻게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0종 장소는 지속적으로 또는 장기간 존재하는 위험한 장소입니다. 1종 장소는 존재하기 쉬운 장소입니다. 2종 장소는 존재할 우려가 없으나 존재할 경우에 그 빈도가 아주 작고 단기간 짧은 기간 존재한다. 그런 겁니다. 그런 장소를 가스 폭발 위험 장소에서 0종 장소, 1종 장소, 2종 장소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이 0종 장소는 예를 든다면 어떤 탱크가 되죠. 그 가연성 액체 탱크가 되겠죠. 가스 탱크도 되겠죠. 그러니까 용기 탱크가 말하죠. 장치 혹은 배관 이런 것들은 0종 장소에 해당되고 맨홀, 벤트, 비트 같은 거는 한 1종 장소가 되고 가스킷 패킹으로 즉 배관과 배관을 연결하는 프렌지에 가스킷을 설치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한 곳은 2종 장소가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0종 장소, 이것은 시험에 어떻게 나오는 필기에서 위험이 지속적으로 장기간 존재한 말로 하면 이건 0종 장소다 이렇게 우리가 찾아내면 됩니다. 그다지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폭발 분위기가 존재하기 쉬운 장소 하면 1종. 폭발할 우려가 없으나 우려는 없으나 존재할 그 빈도는 아주 미약하고 아주 단시간 짧은 시간에 존재할 수 있다. 그건 2종 장소다. 이렇게 구분하시면 됩니다. 이게 파란색으로 된 게 키워드입니다. 거기에 표시만 해두셔도 필기 시험에 크게 문제 없습니다. 그 다음에 분진 폭발을 보면은 아까 가스는 0종, 1종, 2종 요거는 앞에 2자가 붙었습니다. 20종, 21종, 22종 요것만 틀립니다. 이 내용 거의 유사합니다. 20종은 정상 작동 중에 연속적 또는 자주 아까 앞에서 지속적 한 말 같은 말이죠. 유지될 수 있는 것 그런 장소를 위험한 장소다. 20종 분진 폭발 경우에 21종은 정상 작동 중에 존재한다. 이건 아까 이 22종 가스의 2종 단기간 폭발 우려는 없으나 단기간 존재한다. 이것도 단기간 존재한다. 또 키워드는 사실 같습니다. 이것도 그렇게 찾아내면 됩니다. 크게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방화폭 이론에 대해서 잠깐 보시면 중요한 게 하나가 인화성 액체, 인화성 가스는
폭발 위험 분위기가 조성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인화 한계, 즉 인화 한계는 25% 넘지 않도록 하는 겁니다. 25%가 넘으면 작업을 중지하고 근로자는 대피하고 환기, 통풍, 환기 조치하고 이건 기본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렇게 이거는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요 가연성 가스의 폭발 범위인데 이것은 사실 암기하기 어렵습니다. 그죠? 이거 암기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시험에서 아세틸렌의 폭발 하한값, 상한값이 다음 중 맞는 것은 또 이렇게 물을 수도 있어요. 지난번 시험에 휘발유에 대해서 한번 나왔습니다. 폭발 하한값, 상한값이 얼마이냐 맞는 것을 고르시오. 디에틸 에텔에 대해서도 또 시험에 한번 나왔습니다. 하한값과 상한값 얼마냐. 이거는 정말 뭐 이게 암기할 수 없는 거죠, 사실. 이거는 뭐 찍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도. 이걸 어떻게 해서. 그럼 제가 여기에 색상을 넣어 놓겠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취급을 많이 하기 때문에 좀 알아지는 것들인데 이 또한 여러분들한테는 이게 어려운 겁니다. 전기설비 저마모는 그냥 교재 참고하시고 이것도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방폭구조의 전기설비 표준 환경이 있습니다. 방폭구조 전기설비 표준 환경이 있습니다. 표준 환경 주변 온도 표고 1000m 이하, 습도 45, 85%, 압력 80, 110 kPa. 이 정도로 한번 좀 보십시오. 이거는 어쩌다가 가끔 뭐 한번 물을 때 있지 이렇게 잘 나오는 건 아닌데 환경 조건 이걸 좀 보셔야 됩니다. 방폭 구조 전기 설비 설치 표준 환경 조건, 온도, 표고, 습도, 압력 이 정도는 좀 보십시오. 그 다음에 보호 등급을 우리가 보호 등급이라는 게 있는데요. 우리가 이것은 KSC IEC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유입 방폭 구조 5에 있어서 이 IP 이게 보호 등급인데 이 보호 등급은 유입 방폭 구조의 보호 등급은 뭐 어느 것이냐 하면 IP66이다 이렇게 나온 겁니다. 이런 것을 나타내는 건데 이 물의 침입에 대한 보호 등급이 0, 1, 2, 3, 4, 5, 6, 7, 8 인체 고형물된 보호 등급이 0, 1, 2, 3, 4, 5, 6 있습니다. 이 6과 6이 매칭되는 게 여기 IP66인데 5일 같은 경우는 IP66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EXD, EB, T4, IP, 뭐 66 이렇게 많이 써진다면은 요거 쓰는 게 요게 전부 다 명칭이 있습니다. 명칭. 요거는 방폭 구조, 내압 방폭 구조냐. 요게 D 하면 요게 내압 방폭 구조를 말합니다. 내압 방폭 구조에서 요게 D는 기호가 내압 방폭 구조를 나타내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에 가스 기기 등급에서 EA, EB, EC가 있단 말입니다. 요거는 가스 그 등급을 말합니다. A는 산업용, 뭐 B는 2등급, C는 가스, 전기 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요거 T4는 최고 표면 온도 T4입니다. 요거는 보호 등급을 합니다. 요건 보호 등급. 요거는 최고 표면 온도. 이거는 가스 등급. 이건 방폭 구조. 기호죠, 기호. 즉 내압 방폭 구조. 방폭 구조의 기호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 66 하는 게 있습니다. IP66, 이거는 보호 등급을 말합니다. 그래서 5일 같은 유입 방폭 구조의 보호 등급은 하면 이게 IP66. T4는
최고 표면 온도가 T4는 몇 도냐? 이렇게 또 묻습니다. T4는 우리 아까 앞에서 135도에서 100도죠. 100도. 이게 T4거든요. 그래서 이 T4 최고 표면 온도를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럼 T5가 많이 나왔다. 그럼 T5는 몇 도냐? T5는 100도에서 85도죠. 그래서 이게 온도 등급에 대한 최고 표면 온도 등급이죠. 온도 등급에 대해서 이거는 아셔야 됩니다. 이거 이렇게 표현하는 것. 그래서 유입 방폭 구조 IP 등급은 IP는 IP66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것은 유입 방폭 구조 방폭 기기 표기 등급을 이렇게 우리가 알아내는 겁니다. 그냥. 그 다음에 또 어떤 게 있냐면은 EPL 등급. 이건 장비입니다. 장비에 대해서 보호 등급이 있는데 가장 매우 높은 보호 등급은 어느 것이냐 하면 GA다. 그렇게 표현하는 게 있습니다. 자, 우리 아까 앞에서 방폭 구조에서 아까 영종 장소에서 사용할 수 있는 방폭 구조는 뭐냐 했을 때 아까 IA라고 했습니다. 일종 장소에는 전부 다입니다. 단 N 비점화 방폭 구조는 이종 장소다. N 이종 장소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일종에는 다 쓰이죠. 내압 방폭 구조, 초보 우리 배우는 거 9가지 다 쓰입니다. 다 쓰이는데 단 비점화 방폭 구조는 이종에 쓰인다. 그렇게 아시면 됩니다. 자, 방폭 구조에서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뭐 필요 없고, 그 다음 또 참고로 아까 앞에서 T4는 요 온도가 요거다. 오는 보호 등급이다. 가스 등급이다. 기기 분류다. 내압 방폭 구조다. 기호가 방폭 기기를 말하는데 요거 읽어보는 방법이고, 요거는 지난번 기출되었던 문제 중에서 일부를 제가 여기에 같이 발췌하는 건데요. 방폭 부품의 인증 번호에서 전미사 유기호란 무엇을 나타내는가? 방폭 부품을 나타내는 사용하는 기호를 말하는, 그래서 전미사 유하는 기호가 그런 걸 뜻을 의미한다. 유입 방폭 구조에서 변압기의 최소 IP 등급은 IP66이다. 그 다음에 뭐 가스 그룹이 EB 지역에서 내압 방폭 구조 D의 방폭 구조 그 플랜지어 계구부에서 이게 거리는 얼마냐? 30mm이다. 또 이런 것도 아까 요거는 앞에서 봤습니다. (10mm) 30mm 여기 아까 40mm였나요? 그렇게 표현한 게 있었죠. 예. 그 다음에 충격 전압 시험의 표준 충격 파형을 1.2 곱하기 50 마이크로세컨으로 나타내는 경우에 이 1.2와 50이 나타나는 뜻이면 이거는 파두장, 이거는 파미장을 나타낸다. 이렇게도 참고로 여러분 알아두십시오. 방폭설비공사 영종, 일종, 이종 이것이 가장 매우 아까 높은 등급을 GL 했거든요. 이 EPL이라고 한 말이 기기 보호 등급에서 장비, equipment, protective 레벨 GA. 일종은 GAGB, 이종은 GAGB-GC. 그래서 가장 높은 등급이라서 이건 영종 장소에 사용된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냥. 그래서 GA다. 그 다음에 GA는 매우 높은. 그 다음 GB는 높은 등급 GC다. 이런 걸 설명하는 겁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아까 EA, EB 10, 30, 40. 여기에 이게 거리입니다. 이거는 내압 방폭 구조에서 프렌지 방폭 구조에서 그 밸브와 파이프와 파이프 연결하는 거기 프렌지입니다. 그 접합부. 거기서 계구부 장애물까지 이게 거리 나타내는 겁니다. 10, 30, 40mm.
자, 이래서 오늘 이제 이 전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 마쳤습니다. 다 마치고 다음 시간에는 화학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전기는 다 마쳤는데 참고로 밀폐 공간에 대해서 잠깐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밀폐 공간입니다. 이 밀폐 공간 작업이라 하면은 막혀 있는 공간이죠. 공기가 잘 통하지 않잖아요. 밀폐되어 있으니. 만약에 선박의 뭐 하부 같은 거, 우리 도로가에 비트 있죠. 비트. 이런 데 밀폐 공간이. 여기서 작업하다가 생명을 잃은 경우가 종종 방송에 우리가 보도되기도 합니다. 밀폐 공간에서 한번 봅시다. 이 밀폐 공간에는 기본적으로 밀폐 공간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 밀폐 공간 프로그램은 이 밀폐 공간 작업할 때는 이러이러한 것에 대해서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지고 매뉴얼을 보시면 됩니다. 매뉴얼. 사업장에서 밀폐 공간에 대해서 위치가 파악되어 있고 거기에 대한 관리 방안이 만들어져 있어야 됩니다. 밀폐 공간에서 질식, 주로 보면 질식을 많이 합니다. 질식 중독. 이런 요인에 대해서 파악이 돼야 되고 거기에 대한 관리 방안도 매뉴얼로 작성되어 있어야 된다. 그 이야기예요. 그 다음 밀폐 공간에 대해서는 필요한 사항도 확인도 절차 같은 것도 만들어 놔야 되고 그 다음에 건강장애 예방에 관한 것, 안전보건 교육 훈련에 관한 사항, 이것의 기본 프로그램이 작성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밀폐 공간 작업할 때 특별 안전 교육이라는 게 있습니다. 사실 밀폐 공간 하면요, 우리가 이거 다 몰라도 기본적으로 해야 될 거면 산소 농도 측정해야 됩니다. 산소 농도가 측정하고 나면 뭐 해야 됩니까? 환기 통풍. 자연 환기가 안 되면 강제 환기라도 해야 됩니다. 강제 환기란 말은 동력을 이용해서 팬 모터 해서 송풍을 해야든지 배풍을 해야든지 해야 된다 이 이야기입니다. 강제 환기라는. 그 다음에 작업자는 어떻게 송기 마스크를 쳐야 돼요. 산소 농도가 18% 이하 되면은 산소의 농도가 18% 이하가 되면은 방진 마스크 절대 사용하면 안 됩니다. 예를 들면 송기 마스크를 쳐요. 송기 마스크. 송기 마스크를 착용해야 된다. 그래서 밀폐 공간 가면 산소 농도 측정하고 환기 통풍돼야 하고 그다음 보호구 착용이 돼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산소 농도 작업에 관한 사항, 사고 시 응급 처리, 사고 시 응급 처리, 비상 시 구출에 관한 사항, 그다음 보호구 사용 방법,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특별 안전 교육을 실시한 다음에 작업에 투입해야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 밀폐 공간 작업 시작 전에 점검한 사항은 일시, 기간, 장소, 내용, 정보, 관리 감독자, 근로자, 감시인 작업에 대한 정보, 산소, 유해가스 농도 측정 결과치, 그 다음 작업 중에서 혹시나 유해가스가 얼마나 있는지 발생할 수 있는지 하는 검토, 그 다음에 작업장에 착용해야 할 보호구 종류, 비상연락 체계 등등 이러한 것들은 전부 다 사전에 점검해야 되겠죠. 그 다음 관리 감독자의 임무가 있습니다. 밀폐 공간에서. 이것은 치휘하고 측정하고 점검하는 게 있습니다. 관리 감독자라면 밀폐 공간에서 작업을 할 때 유해 위험 가스 노출로 인해서 작업자가 사고가 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사전에 전부 다가 뭐냐? 작업 시작 전에 전부 다가 환경을 먼저 검토를 해야 됩니다. 산소가 결핍되지 않도록 유해 위험 가스가 노출되지 않도록 작업 시작 전에 조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휘한다. 그 다음에 그 산소 농도를 측정하는, 즉 공기가 적정한지 산소 농도 측정을 해야 됩니다. 작업 시작 전에. 작업 후에 하면 안 되겠죠, 이미. 그러니까 작업하기 전에 산소 농도를 측정해라. 적정 공기를 측정해라. 같은 말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이 측정 기구 혹은 보호구, 송기 마스크,
공기, 호흡기 같은 것도 작업 시작 전에 이상이 있는지 점검을 해야 되겠죠. 송기 마스크는 착용해서 작업장에 들어갔는데 이것이 제대로 작동이 안 돼요. 그럼 큰일 나죠. 그래서 작업 시작 전에 보호구도 점검하고 측정 장비도 점검을 하고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근로자가 공기, 호흡기, 송기 마스크가 제대로 착용하고 있는지, 그 착용했다면 그 착용 상태가 정상적으로 잘 착용했는지에 대해서도 어떻게 한다? 점검해야 된다. 점검해야 된다. 그래서 관리감독자는 점검하는 게 두 가지 있습니다. 측정 장치, 장비, 송기 마스크 같은 것, 이런 것을 점검하고 작업 시작 전에, 그 다음에 보호구가 제대로 잘 착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점검해야 되고, 그 다음에 산소 농도가 이런 측정하는 것, 작업 시작 전에 공기의 적정 공기 농도를 측정하고, 또 작업 시작 전에 적정한 유해이온 가스가 노출되지 않도록 조치를 해야 되고 하는 것들, 이게 관리 감독자의 임무가 되겠습니다. 이건 참 중요합니다. 그죠? 밀폐 공간에서 질식사가 종종 일어납니다. 심지어 시골에서요, 그 축산 농가에서 그 분뇨 처리하는데 거기에 슬러지 탱크로 이렇게 들어가 만드는, 거기에 청소하다가 지난번에 한번 방송에 질식사고 했습니다. 외국인인데 밀폐 공간 이거 참 위험합니다. 그다음 특별 안전 교육, 작업 시 안전 조치 사항, 즉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환기 시켜야 되겠죠. 인원 점검, 몇 사람이 들어갔는지 몇 사람이 나온지. 몇 년 전에 폭발 사고 있었는데 그 밀폐 공간에서 몇 사람이 들어갔는지 몇 사람이 나왔는지 이게 없어가지고 혼란이 한번 있었다라고 방송에 보도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관계자의 출입을 금지시켜야 되고 준수사항을 게시해야 되고 상호 연락망, 비상 연락망도 비치해야 됩니다. 비상 연락, 상호 연락을 할 수 있도록 설비도 갖춰야 됩니다. 그 다음에 폭발 우려가 발생할 때는 작업을 중단시키고 근로자를 대피시키고, 그죠? 그 다음에 구조 장비도 대기해야 됩니다. 송기 마스크, 구출하러 가는 사람도 송기 마스크를 착용해야 됩니다. 구출하러 가는 사람도. 그래서 송기 마스크, 들것, 그 다음에 도르래, 그 다음에 로프, 사다리 이런 거 전부 다 이게 구조 장비입니다. 송기 마스크, 들것, 섬유 로프, 도르래, 사다리 이런 거 전부 다 구조 장비다. 만약 어떤 작업 장소에서 이런 비트의 작업을 한다면은 여기에 뚜껑이 있는데 뚜껑을 이제 열어서 사람이 이렇게 들어가면 여기에 사다리를 이용해야 되겠죠. 사다리. 그 다음 여기는 원칙적으로 도로래가 있어서 여기에 로프를 이렇게 넣어줘야 됩니다. 만약에 이 비상 상황에 대해서 로프도 도로래도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들것도 있어야 됩니다. 들것, 섬유 로프, 들것, 구조 장비, 그죠? 구조 장비 이런 걸 갖춰야 된답니다. 도르래, 사다리, 들것, 로프. 또 여기는 도로에 설치되어 있으니까 도로래. 그 다음에 보호구, 송기 마스크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구조 장비들은 구조 장비도 빛이 대기되어야 한다. 이 밀폐 공간에 있어서도 중요합니다. 자, 이것으로 전기에 대해서는 완전히 다 마치게 되겠습니다. 사실 이 전기는 이게 2021년도에 접지에 대해서 접지 시스템 많이 바뀌었습니다. 많이 바뀌어서 아직 그 접지와 본딩 우리 배웠습니다. 그죠? 접지는 땅을 이용하는 거고, 본딩은 우리 공간을 이용합니다. 건축물 같은 거, 공간을 이용합니다. 그 본딩과 접지, 근데 접지도 많이 바뀌었고, 본딩도 새로 들어와 있어가지고, 사실 2022년도 시험 전기가 어떻게 출제되니까 대단히 관심이 많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이 강의 내용도 어떻게 변화를 줘야 될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미지수입니다.
그래서 전기가 사실 좀 어렵고 여러분들이 교재 중심으로 해서 제가 강의를 해드렸는데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꼭 체크해 두셨다가 이 본문 교재 중심으로 기출 문제보다는 본문 교재 중심으로 공부를 하시고 이것을 너무 또 어렵다고 해서 집중적으로 투자할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교재 중심으로 여러분 잘 복습하셔서 좋은 점수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